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어떤 일렉트릭 오스모시스로의 거동을 찾아본 연구를 많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원래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러한 플로우에 외부적으로 시간 주기적인 정지장에 가했을 때 어떠한 리스폰스가 일어나는지 그런 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미나 영역에서는 특히 웨누스도 아주 작은 영역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림들이 들어왔을 때 이 대면에서 그러니까 이 레이어에서 디퓨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디퓨전 같은 경우도 그냥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전해질 용액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9미터 퍼센트 오도를 가는데 실제 응용 분야에서는 어떤 매크로몰레큘이나 그런 파티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디퓨전은 더 낮아지고 그런 영역에서 이러한 이펙트는 더 도미넌트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을 믹싱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디퓨전만 제어를 섞이지 않아서 믹서 입장에서 보면 피해야 될 입장이지만 이런 하이드로다이나믹 포커싱 예를 들어 이런 얇은 쉬스 플로어를 만들어가지고 이 쉬스 플로어를 갖다가 더욱 얇게 만들어서 어떤 셀 사이즈 정도 크기로 만들면은 그 플로어를 갖다가 유체 셀 캐리어 플로어도 사용될 수 있고 또는 셀 카운팅 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스모스프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멀티 채널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농도 구별을 갖는 두 개의 시스템이 들어오는 경우에서 어떤 정지장 값이 인격값보다 큰 경우에서는 이러한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난다고 이 결과는 작년 ASME 학교에서 스탠포드의 센티아고 그룹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된 모티베이션은 그러면은 어떠한 일렉트릭 필드와 농도 비율에서는 이러한 패러럴 플로우가 일어나고 그렇지 그 인격값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이러한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나는가 그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향후 칩상에서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험 장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채널은 글래스로 만든 T 채널입니다.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진 인렉스트림이 이쪽과 이쪽에서 들어가지고 커먼 채널에서 머지에서 그라운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스테디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타임 필드 일렉트릭 필드인데 여기서는 스테디간 폼에다가 AC 필드를 얹어줄 셈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DC가 500V면은 AC 300을 갖다가 제가 원하는 프리퀀시로 얹어줘가지고 맥시멈이 800, 미니멈이 200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T채널 안에서 유체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형광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하고 CCD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해석해봤습니다. 좀 더 간단히 사용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광 마이크로스코프에서 유체를 디텍션할 수 있는 시작은 알드리체 F7507 그리고 이러한 익사이테이션 파장과 임시적 파장은 형광 필터에 맞춰져가지고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전해질 용액의 용액은 NaCl이고요. 전해질 용액의 농도 범위는 0.01몰에서 10mm몰까지의 용액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유체를 채널을 제작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 오스모스가 일어날 수 있는 글래스 웨이퍼를 사용했고 기존의 에칭 공정함과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런 글래스 에칭 불산에 견디는 보호막으로서 다른 문화에서 SUH, PR 계열이나 아니면 크롬볼드 마스크레이로 올려 사용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올려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폴리실리콘 올려서 사용한 글래스 채널 이미지인데요. 글래스 채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불산에 견디는 보호막이 약해가지고 쪽 사이드 채널 쪽으로 표면 패턴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거 110마이크로까지 한 경우인데 폴리실리콘 잘 얹은 상태에서 배칭도 잘 됐고 그리고 본딩도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래스 칩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전에 제가 사용할 농도 영역에서 가장 일렉트로 오스모시스에서 가장 중에 하나가 농도에 따른 어떤 디바이 레이어가 제가 사용하는 이런 채널의 캐릭스틱 베이스 스케일에 비해서 과연 그 비율이 얼마 정도나 돼서 우리가 CN 레이어 과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스몰 토스키 밸런스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도 레인지에서 가장 작은 이 랭스 스케일의 비가 1500에서 5만 대까지 나와가지고 이 정도 온도 레인지에서는 더블 레이어가 캐릭스틱 스케일에 비해서 작게 해가지고 스몰 토스키 밸런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농도에 따라 제파 포텐셜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파 포텐셜을 측정하고 이런 영역에서
어떤 말씀드린 스몰토스키 벨로티를 구하고 여기서 레이노스 넘버가 이 정도 영역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타 포텐셜은 기존의 콜로이달 파티클 같이 어떤 전하를 좀 입자에 된 제타 포텐셜 측정 방법은 많이 알려졌는데 표면이 하전된 편파실의 제타 포텐셜은 최근에 많은 관심 대상이 돼서 CMP 공정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돼서 편파실에 대한 측정 방법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일렉트로라이트 스캐터링 메소드를 이용한 제타 포텐셜 측정 방법입니다. 오치카 전자의 단계를 사용했고 먼저 실제 글래스 채널의 표면은 불산으로 애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 처리를 불산을 하지 않은 것과 제타 포텐셜의 차이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타 포텐셜을 동일한 농도에 대해서 불산으로 애칭하지 않은 것과 애칭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제타 포텐셜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아시겠지만은 불산으로 애칭한 것, 여기 제타 포텐셜이 그냥 베어 웨이퍼 상태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HF가 글래스를 애칭하면서 이 F가 표면에 어떤 레시듀얼로 남아있어가지고 어떤 네거티브 차이를 좀 더 증가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타 포텐셜 역시 pH에 대한 함수 때문에 그래프 오스모틱 플로 역시 pH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pH 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사용할 영역에서 그 pH 재단인데 좀 오더라고 원정도로 돼가지고 이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연결 출발점은 스태포드 산티아고 그룹에서 한 BC, 그러니까 스테디 필드에서 인스테빌리티를 갖다가 구하고 그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연결도 확정해서 AC 필드까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웹에서 걸어준 전기랑 저 특채널에서 같은 볼테이지를 걸어주고 이쪽을 그라운드 시킨 겁니다. 이쪽은 1mm몰 NaCl이 되고 이쪽은 10mm몰 NaCl이 인넷에서 들어옵니다. 먼저 0.5kV 500V에서는 이러한 스테디한 이제 일체 거동을 보이다가 0.6kV 정도에서는 이 스테이트가 생겨가지고 이러한 웨이브폼은 어떤 볼테이지가 증가하면서 그 웨이브폼도 더 심해지고 이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인텔리트에 일어나는 포인트가 볼테이지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점 T 정점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5kV 정도에서는 전체적인 채널 전체에서 인스테이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스테이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CCD 카메라로 초당 25프레임 정도의 이미지를 잡아가지고 25프레임의 이미지를 잡아가지고 이미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속적인 이미지를 얻어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웨이브가 얼마만큼의 피리어드를 가지고 생겨나는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생겨난 웨이브폼이 다운스트림 방향으로 얼마나 흘러가냐 그거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거쳐가지고 웨이브 제너레이션은 약 0.1초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쪽에 프로파게이션 되는 스피드는 초당 1.43 정도입니다. 앞서 도표에서 보셨겠지만 제타 포텐셜이 약 10mm몰 NaCl 같은 경우에는 그때 캐릭터의 랭스 스케일은 약 7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스트림이 머지되는 이러한 가운데진에서는 속도가 한 2배 정도 돼서 이 정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앞에 한 농도 레이쇼에 대해 가지고 크리티컬, 그러니까 인스테이트가 일어날 수 있는 임계 정지한 값을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얻어가지고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쪽에 임계 정지한 값 이하의 정지한 가해주면은 그 시스템에서는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나지 않고 낮은 레이노스 모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두 개의 플로우가 패러럴하게 가는 디퓨전을 제외하고 섞이지 않는 그러한 스테이블 영역이 있고 이 임계 정상값 이상으로 가해주면은 두 개의 계면에서 플로우 인스테빌리티가 일어나고 그러한 인스테빌리티는 볼테이지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은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를 이용한 어떤 소형화된 칩을 제작할 때 유체의 안정성과 비안정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지한 값을 갖다가 가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인스텔트가 왜 일어나는지 그걸 나중에 좀 분석을 해서 하는데, 일단 제가 실험한 영역의 농도 비율은 4가지입니다. 그런 4가지 비율에서 제타 포텐셜 값을 얻고 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인스텔트 원리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스트림이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때 이쪽 정션 부분에서 그런 서큘레이션 플로우가 생겨가지고 그놈이 다음 스트림 방향으로 가면서 증폭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속도의 차이가 인스텔트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 개의 농도에서 그 속도의 차이를 갖다가 속도 제타 포텐셜 값을 갖다가 그때 일개 정량 값과 곱해가지고 어떤 속도 차이를 얻었는데, 지금 이 만약에 속도 차이가 농도 레이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직선으로 나온 컨스탄트 값으로 나왔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속도에 의한 인스텔트의 원인 속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 경우가 그렇게 컨스탄트 값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 어떤 속도 차이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 주기적인 정량을 가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은 스트링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DC500에 AC180을 얹어준 일단 말씀드린 대로 DC에다가 AC로 포토벨션을 두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2Hz와 그리고 2Hz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쪽에 키 정션 부분에서 오실레이션의 앰플리튜드가 2Hz와 2Hz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임 콘스탄트가 외부에서 가해진 프리퀀시에 미쳐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더 프리퀀시 수익을 다양한 범위에서 해보았습니다. 네, 농도 사용한 농도는 같고요. 지금 제가 실험한 영역은 이쪽에 1mm몰과 10mm몰에서 인스텔트가 일어나는 인계 정량 값이 약 600V 정도 됩니다. 그보다 타임 에버리지한 값이 낮은 500V에다가 AC를 얹어주면은 맥시멈 값은 그러니까 인계 정량 값 이후로 넘어가고 미니멈 값은 그 아래가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시간 주기적인 프리퀀시에 따른 유체의 거동을 살펴보는데요. 이쪽은 낮은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인셀트 되는데, 보시면은 이쪽으로 맥시멈 값으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인셀트가 생겼다가 다시 미니멈 값으로 나올 때는 그냥 다시 스테이블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른 0.2Hz에서 좀 더 빠른 똑같은 양상인데 좀 더 빠른 고동을 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0.5Hz까지, 근데 0.5Hz부터는 이러한 이 현상이 이제 거의 인스텔트 일으킬 수 있는 프리퀀시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제 2Hz 정도를 보게 되면은 이 플로우가 그냥 오실레이션만 하지 인스텔트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0Hz에서도 가운데 정천부에서 오실레이션만 하지 인스텔트 일어나지 않고 10Hz 정도에 이렇게 되면은 거의 DC를 가는 결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인스텔트를 일으킬 수 있는 프리퀀시 영역이 존재하고, 또한 인스텔트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플로우를 오실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프리퀀시도 존재하고, 이 어떤 스레이톨드 밸류 이상에서는 프리퀀시가 그 이상의 프리퀀시를 가해주면 거의 스테디 일렉트릭 필드와 유사한 결과를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보면 그럼 이런 세 가지 타임스케일이 존재하는 걸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인스텔트를 일으킬 수 있는 타임스케일과 그리고 그런 타임스케일에서 웹에서 프리퀀시를 맞춰주게 되면은 인스텔트를 일으킬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실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리퀀시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똑같은 조건에서 그 패턴을 보시면 상당히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기가 외부에서 가해진 프리퀀시 주기가 어떤 항공기를 가지고 있냐를 대충 알아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해진 프리퀀시가 0.5Hz일 때, 즉 외부에서 주기가 2초 단위로 변할 때 그때 스트림을 갖다가 2초 단위로 캡처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라인을 잘라가지고 이때 발생되는 형광 이미지의 강도를 측정해 본 결과 거의 유사한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시간 주기적으로 가해진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 플로우의 패턴은 거의 재현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베누스 넘버 영역이 낮은 아까 보여줬듯이 가장 높은 경우가 약 0.2 정도 되는데 낮은 베누스 넘버에 대한 이너셜 픽트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거는 임계전기장보다 약간 높은 값에서 마찬가지로 AC 위로 300V, 아래로 300V AC 타입을 두면서 프리퀀시 수입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600V에서 결과를 보시면은 임계 정지압값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인스테빌티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인스테빌티가 프리퀀시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면은 이 경우에 대해서 10Hz는 거의 DC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5Hz와 2Hz, 1Hz 보시면 이런 인스테빌티 일어나는 영향 비슷한데 다만 이쪽에 인스테빌티도 일어나고 이쪽에 앰플리튜드가 오시레이팅 되는 좀 전에 보신 500V와 그리고 300V에서 얻은 그런 현상과 같은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이러한 낮은 프리퀀시 영역인데요. 낮은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일단 임계 정상값이 정상값보다 이상에서 볼테이지에서는 이제 인스테빌티가 일어나지만은 그보다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스테이블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쪽 영역과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응용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일렉트로 오세부스 플로우를 구동으로 사용할 때 외부에서 전기장의 프리퀀시만 가지고 이러한 스테이블한 스트림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언스테이블한 스트림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것은 믹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지금까지 한 결과들 정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농도 레이저에 대해 가지고 그 농도 비율이 고정되면은 거기에 임계 정량값 어떤 정량값 이상이 되면은 인스테이트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기준의 결과를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여러 가지 농도 비율에 대해 가지고 임계 정량값을 포함해서 어떤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에 대한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이드로 다이나믹 포스이나 라미나 영역이 필요한 쪽에서 어떤 디자인 시 가해줄 수 있는 한계 정량값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계 정량값은 농도 비율이 이제 증가할수록 점점 더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서 제타 포텐셜을 이용한 유속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간 주기적 정량값이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지간 DC 볼테이지에다가 DC에다가 AC 얹어준 경우가 어떤 에버지 값이 임계 정량값보다 작지만 하지만은 맥시멈 값이 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인스테이트는 외부에서 달린 프리퀀시에 따라서 인스테이트가 증진되기도 하고 인스테이트 없이 T정션 부분에서 오실레이션만 되기도 하고 그리고 DC 결과와 같은 결과도 DC와 거의 같은 결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가지는 타임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외부에서 그 타임 스케일에 맞는 프리퀀시를 유지하시면은 이러한 현상들을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보다 이제 에버지 값이 임계 정량값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하지만 미니멈 값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 경우에서는 외부에서 가는 전기장이 인스테빌티를 촉진시키거나 최소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얻은 스테디간 결과에서 스테빌티 다이어그램과 프리퀀시에 따라 가지고 프리퀀시만 조절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어떤 인셉트를 이용해서 혼합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스트링의 안전습을 이용해가지고 멀티 스트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